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흥미로운 질문. 왜 거리를 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까? 이 현상은 단순한 속임수나 조작을 넘어 인간 심리와 자아 인식에 대한 깊은 진실을 건드립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와 그 가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세상과의 모든 상호작용에 스며들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바로 이 내면의 자기 가치감이 종종 개인적인 갈등과 낭만적인 관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집착적으로 관심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며 이는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침묵은 엄청난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구걸하지 않겠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칭찬을 해줄까요? 심지어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조차도? 왜 우리는 항상 기꺼이 도움을 주려 할까요? 심지어 지쳐 있을 때조차도? 왜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봐야 할 필요성을 정당화할까요? 이러한 모든 행동 패턴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용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깊이 뿌리내린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신중하게 고안된 전략이나 공허한 약속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스럽거나 도달할 수 없어 보였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희생해야 하는 게임을 더 이상 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과의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는 역설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더 많은 자유와 공간을 제공할수록 당신의 인물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관찰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중요성은 당신의 이용 가능성의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때 나타내는 자기 존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관계의 본질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의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게 하므로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종 잠재의식적인 이러한 깊이 뿌리내린 믿음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특정 유형의 관계를 우리 삶에 끌어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 어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마음속 깊이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관계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나쁘거나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이러한 부정적인 기대를 유지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당신의 감정은 눈에 띄지 않게 되고 애정의 모든 표현은 조건부인 것처럼 보이는 관계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대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하는 말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것은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그녀는 분명히 나를 버릴 거야. 나에게 뭔가 잘못됐어. 라고 속삭이는 바로 그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독백이 당신의 외부 현실을 형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바로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고 헌신적인 파트너조차도 결국 당신의 내면의 불안감을 반영할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당신 옆에 누가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정신적인 상처의 프리즘을 통해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남성의 자아 인식이 흔들릴 때 그의 행동에는 불안감이 스며듭니다. 그는 집착하고 서둘러 마음을 열고 행동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를 지치게 하고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 대신 필요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녀는 보살핌으로 위장된 관심에 대한 갈망, 응답을 기대하는 칭찬,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숨겨진 친절한 몸짓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러한 관심의 표시에 아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느낀다면 깊은 연결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제고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나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침묵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자신의 가치를 느끼나요? 자신을 부드러움과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나요? 진정한 성장은 바로 실패와 실수 속에서 시작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거울을 보며 눈을 맞추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반복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불가능한 과제처럼 느껴집니다. 거울 속에서 그들은 비난, 거부, 수치심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변화해야 할 사람을 봅니다. 이러한 내면의 요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투영됩니다. 남자는 파트너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만 자신은 스스로를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칭찬을 갈망하지만 자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라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뒷전으로 미룹니다. 깊은 변화는 유혹 기술 덕분이 아니라 제한적인 신념을 파괴하고 사랑을 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파트너가 멀어지고 공허함에 휩싸일 때 이는 사람을 잃은 것보다 자신의 평가에 얼마나 의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별은 슬픔을 유발할 수 있지만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중, 보살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킬수록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 덕분에 더 조화로운 관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때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거절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순종적이거나 자신의 원칙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의 인상을 주려는 열망 뒤에는 사랑이 아닌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절박한 시도가 숨어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더 이상 절박한 필요에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신의 니는 더 이상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매력적이게 됩니다. 진정한 매력은 모방할 수 없으며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결핍에 기반한 관계는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반면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관계는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발전합니다. 그 안에는 게임, 조작,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존재, 진실성, 자유만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파트너가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축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조화를 인정하고 얻은 교훈에 감사하며 존엄성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루이스 헤이는 긍정적인 사고의 힘을 마법 지팡이가 아닌 내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어려운 감정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단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장점과 약점을 가진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받아들이는 연습은 당신의 감정 시스템을 재프로그래밍하고 관계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사랑과 수용의 근원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신의 존중과 인식 수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완벽할 필요가 없고 자신에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아니라 자신과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당신은 완전히 다른 감정적 현실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칭찬이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칭찬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주지만 어떤 칭찬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적 결핍을 겪는 사람은 칭찬을 진심 어린 선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의 진정한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의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칭찬은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내게 보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위장된 감정적 교환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동기에 대한 성찰에서 루이스 헤이는 칭찬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 경우 진실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과 숨겨진 필요에 의해 좌우되는 칭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진심으로 감탄해서 여성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인정 또는 단순히 거절을 피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분 좋게 들릴지라도 이러한 말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실려 압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칭찬은 본질적으로 암묵적인 거래가 되어 기쁨 대신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에 긴장이 생기고 여성은 불편함과 심지어 같은 돈으로 보답할 수 없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좋아 보이려는 집착적인 열망이 짐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망감을 느낍니다. 내면의 조화와 자족감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나온 칭찬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상을 주거나 조종하거나 무언가를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대나 불안 없이 사심 없이 감탄을 표현합니다. 그러한 칭찬은 신선한 공기와 같이 느껴지며 얽매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는 압력이 없고 진실한 존재만이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재는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례로 포옹을 기대하며 당신은 멋져 보여요 라고 말하는 남자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고 당신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남자 사이의 차이점을 상상해 보세요. 역설적이게도 두 번째 경우가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필요가 없고 풍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칭찬을 포기하라는 촉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근원을 제고하라는 초대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진실한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 보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인정을 찾는가? 자신의 가치와 강력한 연결을 구축할 수 있다면 칭찬은 당신의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무기나 가면이 되는 것을 멈추고 진실의 다리, 진실의 통로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또한 내면의 조화를 발산하고 조종하거나 조종당할 필요가 없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격한 아름다움에서 기쁨을 나누기 위해 칭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루이스 헤이가 주장했듯이 자기에는 이기적인 자기 도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세워지는 초석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과의 모든 상호작용은 필연적으로 인정을 위한 필사적인 투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자신에게 충분히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헛된 시도보다 더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자기의 결핍이 움직일 때 가장 단순한 칭찬조차도 고통스러운 중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받아들여지고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극도로 깨지기 쉽고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더 많은 확인, 더 많은 승인,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마자 깊은 실망감과 실패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풍요가 움직일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칭찬은 우리 안에 텅 빈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가득 채우는 충만함을 나누는 진정한 예술, 진심 어린 몸짓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일 의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해방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즉각적인 상호성이 따르지 않더라도 불안감과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급자족하고 온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결핍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진정한 동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친절, 관대함, 심지어 매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때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일 경우에만 사랑받을 것이라고 배웠던 작고 겁에 질린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모든 칭찬은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는 가엾은 가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감정적 지팡이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실망과 고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승인을 갈망하고 그들의 끊임없는 애정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를 즐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관계를 망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초석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타오르지 않으면 빛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진심으로 나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는 충분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할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말, 칭찬을 포함하여 조작의 수단이 아닌 진심 어린 감정 표현이 됩니다. 기꺼이 도움을 주고 경청하고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고귀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접근성은 조용한 자기 부정의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항상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친절과 관심의 원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헌신 뒤에는 종종 불안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용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믿음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자기 사랑은 우리의 존재가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만족시키거나 희생할 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지나친 접근성은 애정으로 위장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종종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잊혀질까봐 두려워하고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대체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감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소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점차 우리는 자신을 잃기 시작하고 자신의 욕망, 필요, 감정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기대라는 프리즘을 통해 정의하고 이것은 우리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사람의 끊임없는 접근성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 그의 존재를 평가, 절하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매력을 잃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보장된 것은 누군가의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희소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 본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불균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한 파트너는 감사나 상호성을 순진하게 기대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반면 다른 파트너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수반하는 감정적 대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분개와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주는 사람은 이용당한다고 느끼고 받는 사람은 압박감과 빚을 느낍니다. 관대함의 표현으로 시작된 것은 양쪽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보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사랑스러운 행동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심, 존재는 귀중한 자원이며 언제 누구와 공유할지 결정할 권리는 냉담함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적 성숙의 징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돌보면서 피로, 짜증 또는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고귀함의 징표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필요성, 건강한 경계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설정할 때 죄책감을 느끼고 거절, 지금은 할 수 없어. 사랑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여 의무감이나 소진된 느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욕망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설명이나 변명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성숙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변명은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행복이 논의 대상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적 접근성은 사람을 덜 관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도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진된 구조자의 에너지에서 명확하고 확고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의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 애쓰기보다 나누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한 형태이며 때로는 침묵 또한 자신을 돌보는 표현입니다.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는 우리에게 경계를 타인에 맞서 세운 난공불락의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싸는 부드러운 포옹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통념은 완강하게 정반대의 관점을 주입하여 거절은 이기심의 표현으로, 침묵은 소외의 징표로, 고독을 추구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충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남을 즐겁게 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침내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기로 결심할 때 마치 내리는 모든 결정에 정당성이 필요한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서 오늘은 안 돼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내 필요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즉시 답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자기 변명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무심코 숨겨진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나의 행복은 당신의 승인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성숙한 자기에는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안녕을 돌보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 않으며 존엄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주장하고 이러한 자기 주장의 행위에서 치유를 얻습니다. 침묵은 처벌이나 조작이 아닌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순간적인 반응에 압력을 받지 않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혜와 신중함을 가지고 사용되는 침묵은 사람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성과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논의든 갈등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있고 설명하려는 시도가 누구도 진정으로 서로의 말을 듣지 않는 끝없는 변명의 소용돌이로 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침묵은 지혜와 자제력의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 자신을 지지하고 내 감정을 파악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받을까봐 두려워 무의미한 논쟁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형성한 모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루이스 헤이는 사람이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방어할 필요가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방어할 이유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의 진실은 현실적이고 의미 있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하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고갈시킬 것을 알고 있는 모임을 건너뛰거나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는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항상 직접적인 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한 행동이 침묵 속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분노의 폭발이나 냉담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내적 존중에서 비롯될 때 당신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특별한 설득력을 얻습니다. 자신을 우선시함으로써 당신은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과 같은 파장에 맞춰진 사람은 당신의 영혼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의 일시 중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할 것입니다. 자기애에서 비롯된 침묵은 소통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존재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움의 격렬함 속에서 던져진 수천 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침묵 속에 나는 여기 나와 함께 있다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더 큰 무언가, 즉 당신의 내면 세계, 필요한 휴식, 중요한 내적 과정, 당신의 진실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더 자주 연습할수록 당신의 삶의 길이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의도에서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의 힘에 대한 작품으로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싸움을 선택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에너지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침묵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할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한 두려움 중 하나는 만약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곳에 머물면 어떻게 하지? 매번 당신의 마음은 싫어라고 외치는데 네 라고 말할 때마다 비록 아주 조금이라도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배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 불가피하게 불안, 분개, 깊은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는 세상과 최고의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넘쳐날 때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자기애를 잃었을 때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자신과의 연결을 잃으면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막힙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나친 양보 때문에 끊임없이 피곤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두려움, 의무감 또는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된 끝없는 내는 고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면의 목소리가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만은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누구에게 바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죄책감 없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며 침묵이 형벌이 아닌 평화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비난은 하는 사람은 당신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며 때로는 자신에 대한 최고의 존중은 설명을 거부하고 내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인식이 치유의 첫걸음이지만 실제 변화는 적극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주가 우리의 의도가 아닌 우리의 결정에 반응한다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고통을 주고 대우가 굴욕적이며 장소가 기력을 소모시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침묵의 동의는 수용과 같으며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지만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거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거나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변화를 주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배신하고 내면의 세계의 중요성을 폄하하고 마음이 조금 더 견딜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망상입니다. 우리가 무례함이 처벌받지 않도록 허용할 때마다 우리는 가해자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인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용인은 습관, 굴복으로 변하고 표준이 됩니다. 무례함에 반응하는 것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떠나고 대화를 중단하고 응답을 중단하고 거리를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는 이러한 조용하지만 확고한 몸짓, 즉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불안함을 드러내고 두려움이 움직임을 억제하더라도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싹틉니다. 이 단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주를 향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더 적은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이 문구는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행동은 자기애와 변화를 연결하는 바로 그 다리입니다. 단순히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실, 즉 관계 단절, 뿌리 깊은 습관 포기, 환상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사라지는 것은 내부에서 되살아나 완전성과 조화의 형태를 얻습니다. 종종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우리를 폄하하는 장소와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선택 후에 오는 외로움은 자기 기만에 근거한 거짓된 회사보다 1000배나 낫습니다. 우리를 폄하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고통스러운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성, 논리 또는 전체적인 역사에 근거하여 변명을 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우리의 모든 결정은 주장입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가 그 존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떠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행복과 존엄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이전에 참았던 것을 더 이상 참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힘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곳에 머물지 않는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 삶이 반드시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용감한 행동 후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불가피하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고 의심과 향수가 괴롭히지만 시간은 치유되고 매우 귀중한 것, 즉 자존감이 찾아옵니다. 되돌아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에 의해 지시된 선택을 한 것이지 절망적인 필요에 의해 지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기애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강박적인 관심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친구, 가족, 심지어 상사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들의 생각, 행동, 감정, 반응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면 점차 자신을 잃게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변 세계가 변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러한 변화가 필요 없을 때 찾아옵니다. 관심이 외부로 향하면 삶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승인에 달려 있고 기분은 비판에 달려 있으며 동기는 인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 중독, 끊임없는 소모의 길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세계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인식, 선택, 상호작용이 변합니다. 반응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회복하고 자신의 감정, 욕망, 경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외부에서 찾는 것을 자신에게 주고 모든 사람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족을 주는 삶을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특히 다른 사람에게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인 후에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과 재회하는 과정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결정이 진실한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실망을 피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루이스 헤이는 모든 생각이 내면 세계를 건설하는 벽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에 들까? 라고 묻는 대신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에 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고 진실성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눈에 띄기 위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보기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확신이 느껴지고 치유의 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당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자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기대, 역할, 가면으로부터의 해방. 이 시점부터 당신은 더 건강하고 진실하며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잃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것은 하나의 간단한 진실로 귀결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할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 사랑, 확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루이스 헤이의 주장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이 대인 관계에 미치는 변화적인 영향에서 확인됩니다. 내면의 매력에 대한 인식이 외부 발현을 가리기 때문에 조작과 소모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자기에는 변덕이 아니라 삶, 에너지, 감정을 공유할 파트너 선택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필요로 나타납니다. 자신에 대한 존경심은 주변 세계에 반영되어 관계를 관심을 끌기 위한 투쟁에서 진정한 친밀감의 공간으로 변화시킵니다. 의심스러운 순간에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자기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협을 거부하고 개인 공간을 보호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립적인 삶의 토대를 만듭니다. 핵심은 자신을 낮추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자기 포지셔닝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에너지가 우리의 새로운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우리의 명확성과 내면의 빛에 이끌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찾는 것은 우리를 자석으로 변화시켜 사랑과 인정을 구할 필요를 없애고 더 충만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적인 다치자 내면의 나침반으로 다음과 같은 확언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더 적은 것에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존재는 매우 귀중합니다. 나는 더 나아졌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끌어들입니다.